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3월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일어났던 변전소 감전사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임에도 사과하는 이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는데요. 감전사고 발생 시에 인명검색만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대책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백운성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57분에 감전사고가 발생이 됐고 50대 장애인이 발견된 게 그로부터 2시간 뒤였죠. 이 사건 개요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소방서가 어떤 대처를 했을까 하고 소방서 면담을 요청해서 4월 16일 소방서 면담을 통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더 알게 됐는데요. 그 3월 9일 17시 50분경 최초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구호 작업했다라고 나옵니다. 구호 작업하면서 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소방서는 그 현장을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인명 검색을 수차례 확인했고 이상이 없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한 2시간 정도 후에 시민의 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화장실에 사람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가 이제 20시 12분경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분 후에 도착하여 보니 그 상동역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방서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인도 밝혀졌어요. 이산화탄소가 누출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건 연기 질식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기가 아니라 어떤 그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국과수 부검과 경찰의 그 현장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화장실까지 이산화탄소가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로 대한 사망으로 발표를 했죠. 대표님, 그 철수 후에 다시 신고가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이후에 사망된 게 발견이 됐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녁 6시면 퇴근 시간이고 굉장히 이 역사가 붐볐을 텐데 발견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 뭘까요? 저희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러니까 서울 교통공사 측에서도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소방서에 나왔고 경찰관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도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69명 정도 되는 인원이 아무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곳곳을 살펴보라는 그런 진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견된 사망한 우리 유승원 씨께서 54분에 이미 출동 전화를 받고 57분에 소방서가 출동했다고 해요. 근데 54분 이전 5분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다고 하는 CCTV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CCTV를 보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런 누군가가 있는지를 어디선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매뉴얼만 제대로 있었고 그 매뉴얼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아마도 사망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기본적으로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좀 없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호문이 내려오고 1차 방호문이 내려왔고 2차 방호문이 내려오는 그 1차와 2차 사이가 30m 사이래요. 그리고 아니요 3m 사이죠. 30m 사이고 그 2차 방호문과 화장실과의 거리가 불과 4m밖에 안 되는데 방어문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도 불구하고 화장실까지는 손이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마저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신고에 의한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그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다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또 그 이후에도 이 사고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타살인지,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의한 타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건지 이런 걸로 계속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틀이 일하는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게 저는 이 문제를 발견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어떤 초동 대응도 미흡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관리 차원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봅니다. 이 막을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애초에 그 검색 범위에 장애인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 소방서도 서울교통공사 측의 해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대표님? 근데 뭐냐면 인명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 대합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매점이라든가 영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전혀 확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서가 출동을 해서 인명 구호하는 반경을 범위를 본인들이 정해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곳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확인했더라면 바로 확인해서 구호 조치를 했다라면 사망이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후에 장애인단체 측이 소방서 측에 그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걸 요청했는데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면담했을 때는 3명이 있었고 작업은 3명이 했고 2명을 이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후송된 걸로 알았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16세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이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서 메스꺼움을 느껴서 얘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한 8시, 그러니까 18시 한 30분 좀 넘어서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누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는 도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배리 경보음이 울리고 정전이 되고 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인들도 당황할 텐데 거동이 그렇죠.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대처가 더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변전소 감전사고 후에 그 인명 검색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번 사망 사고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 더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계속 같이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러니까 사고 현장을 마무리하는 것과 그냥 본인들이 그 사고 그때 공사하는 작업자들만 확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공간이라는 곳이 굉장히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하철역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과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상은 납득이 안 돼요. 거기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도 화장실 문은 열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고가 나도 뒤에 있는 창고까지 가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공공장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화장실 하나하나 또 다른 곳에 무슨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왜 열어보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일단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지 자꾸 누구의 책임을 따지느라고 이 문제를 왜 대처 안 했는지 다시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조차 하지 않고 누구의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인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화장실 내 수동 개폐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타살로 보는 건 지나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동 개폐기가 있었던 만큼 비상 상황에 스스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수동 개폐기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수동 개폐기는 어디 자동문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방문했을 때 자동 개폐기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수동 개폐기가 저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수동 개폐기라고 하는 그 장치는 문 왼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쪽이 알 수가 없어요.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가 수동 개폐기 작동하는 스위치라는 그런 표시도 없고, 내가 손을 넣어서 한번 쭉 훑어서 걸리면 아 이게 긴가 하고 그거를 감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장애인께서 그걸 찾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비장애인도 그 위치가 어딘지 잘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자동문을 많이 접해봤지만 처음에 접할 때는 그런 스위치가 있는 조차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비상 스위치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문에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닫는 그쯤 어딘가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위치, 게다가 안내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수동 개폐기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도 나누긴 했지만 사실 이 자리가 뭐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니까요. 지금 뭐 사인이 밝혀진 만큼 사실은 사망의 책임을 가려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망 사고의 책임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경찰 지금 뭐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사건들처럼 어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책임지는 곳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아마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저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어떤 365 센터라는 안전센터라는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365 센터가 이런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천시가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소방서 또한 왜 눈에 보이는 곳만 체크를 했을까? 체크를 하고 그 부분만 수색 범위로 잡았을까? 왜 다른 어떠한 공간들을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천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지 뭐냐면 여러 이런 시설, 지하철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단지 이번에 부천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다는 것뿐이지 전국 어디서나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1차적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져야 하고 또 부천시에서도 2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이 전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고 자체가 그 지하철에서 나온 사고, 지하철 그 대합실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법적인 책임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에 대한 책임까지를 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천시에는 사실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65 안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철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천시의 철도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사고가 당하신 분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과가 있습니다. 복지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 왜 이 책임을 자꾸 누가 내 책임이다를 자꾸 공방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서 이 일을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천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에 통감하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책임선상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누가 어떻게 이 일을 도와서 잘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우리 부천시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단 2건이에요. 하나는 3월 9일 날 사고가 터진 다음에 3월 10일 날 7호선 상동역 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원인 등 회신 요청을 한 공문이 한 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그 과정들을 회신 받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철도팀에서 아무것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상동역 사망사건 관련 5월 10일 날 우리가 연합뉴스에 이미 이제 이산화탄소로 인한 사인이 부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거에 대한 수사 결과와 보상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비상연대에서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건이 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SOS를 치는데 부천시청은 아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권과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어떤 보상까지 가기 이전에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이분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아야 그 억울한 마음을 풀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내 부모랑 내 새끼가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망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고 서울교통공사에 우리 비상연대가 하는 그 역할을 우리 부천시가 함께 해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왜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워 지금 아무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미 누군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 이미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을 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인이 밝혀진 이후에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지 그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직 그런 건 없죠. 뭐냐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뭐 어쨌든 이제 그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보상 절차를 밟게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거냐 그런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안전 대책 짚어주시죠.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소방서와 부천시와 또 경찰서와 이런 공공기관이 서로 네트워킹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유관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자기네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기적인 반복 훈련이 있었다면 저희가 옛날에 했던 민방위 훈련처럼 그렇게 됐다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쉽고 그런 것들을 부천시와 도시철도공사와 소방서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가 가능하지 않나. 네, 잘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